내 집 인테리어를 꿈꾸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드레스룸에 대한 로망. 평범한 액세서리와 옷을 힙하게 만들어주는 옷방의 대변신. 드레스룸입니다. 방을 장롱이 아닌 내가 지금 현재 입을 수 있는 어떤 트렌디한 스타일로 해서 꾸며놓는 그 룸이에요. 옷장, 큰 나만의 옷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레스룸이 스타의 집에만 있으란 법은 없죠. 장소 불문, 크기 불문, 누구나 취향껏 꾸밀 수 있는 시스템 가구로 드레스룸의 대중화를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특별하니까 비쌉니다라는 거는 과거의 생각이거든요. 특별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가 현대 생각입니다. 거기에 저는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0% 절반으로 맞춰놨죠. 드레스룸 가구의 가격을 낮춘 비법이 바로 이 공장 안에 있다. 가성비는 기본, 다채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킨 갑부의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드레스룸을 이용한 집을 더 화사하게, 더 멋스럽게 그 집에 딱 맞는, 나한테 딱 맞는 이제 드레스룸 연출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가구장이 도연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출연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보를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제가 직접 제보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네. 언젠가 이제 제가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졌을 때 그때 서민갑부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네, 그때 저도 생각한 게 제가 열심히 해서 어떠한 부를 이루게 되면 저도 서민갑부에 나오는 것까지가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어떤 검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훗날 이제 잘 되면 꼭 내가 저기 나가보리라 생각을 했었죠. 바쁘십니까? 갑부라고 하네요. 마침내 서민갑부 출연의 꿈을 이룬 오늘의 주인공 원도연 씨입니다. 도연 씨가 무엇으로 갑부가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요? 네. 뭐예요? 이러고 못 보셨어요? 방 전체를 마치 의류 편집 매장처럼 꾸며 놓았네요. 각종 액세서리를 진열하는 서랍장과 옷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거형 옷장까지 필요한 기능에 맞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는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입니다. 과거에는 드레스룸이 가격 자체가 비쌌어요. 일반적인 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롱값보다 붙박이 장롱보다 더 비싼 게 드레스룸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제가 대중화를 선언하면서부터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켜서 장롱보다 더 저렴한 상태에 와 있죠. 과연 가격을 낮춘 비법은 무엇일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갑부의 공장부터 가봤습니다. 시스템 가구를 만드는 이 공장은 면적이 약 2,644제곱미터, 약 800평 규모라는데요. 한눈에 봐도 꽤 넓어 보이죠? 저희가 가구 쪽에서는 그렇게 큰 공장 규모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드레스룸에서 좀 큰 편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드레스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역시도 소규모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제 워낙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다 구색을 맞춰놓기 시작을 했어요. 직접 하고 네, 시작과 끝을 시공까지 다 저희가 다 합니다. 소비자분들께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임가공을 줘갖고 타인을 통해서 가져오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최소화시켜야지만이 모든 최종 단가가 저렴해질 수가 있고요. 소비자 만족도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장 규모를 늘려 자체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소비자 판매가를 낮출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는데요. 에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은? 다음 공정이 뭐야? 여유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좀 재고 좀 싸우려고 저희가. 그레이를? 네. 키우는 화이트를 많이 잡아줘야 돼. 화이트. 네, 일단 그레이는 수치로 많이 안 나와요. 괜히 공간 차지하니까는 화이트 위주로. 네. 이미 가구 자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재고를 더 쌓는다고요? 재고도 미리 만들어놔요. 재고를 만들어 놓는 건 아니고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물량이 잘 나가는 걸 만들어 놔야지 그만큼 소비자 빨리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계획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획 생산. 네, 주문 들어서 나가는 물건을 바로 주문 들어올 때마다 만들면 시간이 늦어져요. 자주 나가는 물건은 미리 좀 잡아놓고 3일 안에 출고해 놓으면 재고라고 볼 수는 없고 계획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거형 옷장뿐만 아니라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다른 가구들도 자체 생산을 하고요. 완제품으로 출고되는 가구들 역시 앞으로 들어올 주문량을 예측해서 조립을 끝내놓는답니다. 이런 서랍류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획 생산을 통해서 많이 생산해 놓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간 단축하면 곧 제품가격 영향. 어떻게 이런 생각 하시죠? 저희가 이제 공장을 이제 세입 과정에서 세입자로 있으면서 2번을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기계 위치부터 동선을 다 잡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3번의 이전 끝에 완성한 갑부의 3번째 공장. 자재가 입고되는 곳부터 제품이 출고되는 곳까지 작업 동선이 한 줄로 쭉 이어지도록 파트를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계획 생산과 제품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는 라인업을 타야 돼요. 라인을 타야 되는데 대부분 동선이 흐트러지면은 그게 인건비에 영향을 주고요. 인건비는 곧 소비자의 그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니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답니다. 가격을 낮춘 또 하나의 비법. 제품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한 것인데요. 가구 공방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는 억대의 장비.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재단 작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단순하지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어떤 위험 요소 따라갈 수 있고요. 거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은 곧 소비자한테 어떤 비싼 제품값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많은 양으로 승부를 봐야지 거기에서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고요. 기계화를 시킴으로써 일괄적인 생산과 어떠한 그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2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갑부의 전략. 과연 판매가를 얼마나 낮췄을까요? 굉장히 많이 낮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픽셀 시장을 10,000원이라고 봤을 때 공방에서 하면은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선에서 올라가죠. 40%에서 50% 정도의 마진율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공방 분들이 뭐 많이 풍미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너무 저렴하게 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라인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라인업을 조사를 한 거죠. 계획 생산과 기계화, 제작 동선 정비로 이룬 원가 절감. 고객의 주문이 끊이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갑부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네. 발주 들어왔습니다. 오, 꽤 많이 들어왔네요. 네. 지금 자제가 될까요? 아직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아, 알겠어요. 한번 가봐야겠는데. 주문량이 많으면 좋은 일일 텐데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선답니다. 네, 원자재가 지금 풍경상이라 자재 수급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오다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자재 때문에 한번 체크도 할 겸 부탁 좀 드릴 겸 지금 합판 가공 공장을 가는 길이에요.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갑부가 서둘러 달려온 곳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구 제작에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자재 납품 공장입니다. 태국 상황은 좀 어때요? 계속적으로는 태국에서 지금 저희 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자꾸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 걱정스럽네요, 이게. 걱정스런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신 네. 백색 작업을 하고 있는 수입해온 합판에 멜라민 수지를 사용해서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어째 공정이 약간 생소한데요?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네요. LPM 공법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본드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자체 도료가 친환경인 거고 얘를 프레스로 열을 가해서 붙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판박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타일 쓰시는 게 다 이런 식이죠? 저희 100% 지금 전량 이거 쓰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 때는 원가 절감을 위해 애쓰지만 가구에 쓰이는 원자재만큼은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만 고집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이재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 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 제로가 뭐예요? 친환경 등급인데요. E1이 있고 E0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친환경 보드인데 요즘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E0 보드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빠르게 좀 전향하시는 편이에요. 원자재도 꼼꼼히 따져서 고르는 게 요즘 추세죠.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빨리 읽어내는 것도 갑부의 성공 요인 중 하나랍니다. 이제 질 좋은 자재를 충분히 확보했으니 주문량을 거뜬히 맞출 수 있겠죠? 갑부가 가구 트렌드에 관심을 가진 건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붙박이장 주문가구 영업부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영업을 했고 잘도 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사장님이 저희가 모시던 사장님이 공장을 이제 접는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억대 실적을 기록하는 가구 영업사원에서 가구 회사 대표가 된 도연 씨. 하지만 북박이장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막막해진 그때 불현듯 시스템 가구가 떠올랐다는데요. 저도 이제 붙박이장을 팠는데 제 눈에 더 이뻤어요. 드레스룸이 심플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붙박이장은 이제 딱 네모나다 보니까 어느 한 틀에만 깨끗하게 하는 마감했을 때 깨끗한 느낌은 있는데 그게 자유롭게 연출하기는 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구성을 하면서 어떤 사이즈건 어떤 형태건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매력이었죠. 하지만 매장에서 시스템 가구를 찾는 고객은 없었고 갑부는 온라인 판매라는 두 번째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당시만 해도 가구를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건 소비자들에게 낯선 문화였습니다. 결국 야심차게 던진 두 번째 승부수도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는데요.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다 오시는 줄 알았어요. 싸게 팔면은. 근데 전혀 안 오시는 거고 일주일에 한두 건 네. 안 팔렸죠. 안 팔렸고 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저에 대한 의심이 좀 생겼죠.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네. 이 시장을 비싸게 팔아서가 아니라 원래 시장이 작은 시장인가? 비싸게 팔아서 안 팔린 게 아니라 싸게 팔아도 살 사람이 없는 시장인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죠. 당시 온라인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은 집마다 설치 공간의 크기와 구조가 제각각인 게 걸림돌이 됐다는데요. 고객이 직접 공간의 크기를 재고 견적을 책정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저는 이제 간편하게 고객님에 대한 10cm 단가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3m가 필요하면 30개입니다. 50m가 필요하면 50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자가 됐든 디귿자든 총 사이즈에 대해서만 가격을 측정을 하고 그 위에 필요한 옵션을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좀 쉽게 좀 풀어놨죠. 고객이 쉽게 주문할 수 있게 잘하는 단위 대신 센티미터를 적용하고 서랍장, 이불장, 전신 거울 등 옵션 가구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답니다. 선반과 기둥색을 조합해서 여러 연출을 가능하게 한 것도 고객의 취향을 맞추려는 전략이었다는데요. 개개인마다 어떠한 성격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디자인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도배지, 장판, 몰딩색 다 컨셉 잡으셔서 움직이는 분이 있는데 그 예쁜 집에 같은 드레스룸을 놓기는 싫으신 거예요, 그분들도. 그럼 그 집에 맞는 드레스룸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만족도는 더 커지겠죠. 100% 고객 맞춤형 드레스룸이라는 갑부의 전략은 마침내 통했습니다. 가성비와 실용성,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에서부터 주문이 쏟아졌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고객이 남긴 후기와 별점은 또 다른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발주 어떻게 됐어? 몇 개나 들어왔어?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온라인 매체가 두 매체가 있는데요. 한 곳은 지금 72건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이 신규 주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송 중인 거, 지금 아직 출고되지 않은 거, 그리고 또한 더 다른 매체는 46번이 들어있고. 그럼 한 달에 주문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제 온라인만 봤을 때는 저희가 한 달에는 뭐 적게 나갈 땐 1000건에서 조금 나갔을 땐 1500건 정도 나갑니다. 1년으로 따지면 무려 12,000건에서 15,000건의 주문이 들어오는 셈. 몇일 거죠? 7일도. 7일 거요? 네. 6, 7일 오다가 별로 없었네요. 8일 곱하기 1부 생산 들어가는 거예요? 화이트보드판을 꽉 채운 이 리스트는 뭐죠? 여기 스케줄표입니다. 저희 오다 들어오면은 발주소 관리도 하지만 발주소를 이제 분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판에다 건 바이 건을 적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보드판에 적힌 하루 시공 스케줄을 보니 갑부의 매출이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출 규모는 당시 이제 오프라인만 했었고 지금은 온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때 오프라인과 지금 온라인을 비교했을 때 온라인만 봤을 때 10배 정도 성장을 했죠. 지금은 월 매출이 온라인에서만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단체 납품을 제외한 드레스룸 가구 월 매출은 약 4억 원. 연 매출은 약 48억 원을 돌파했답니다. 매번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남다른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갑부. 헌데 그의 아이디어는 위기 상황에만 샘솟는 게 아니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딱 봐도 시스템 가구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집은 아닌 것 같고 왜 여기에 드레스룸을 만드는 걸까요? 촬영장이니까 천장이 없으니까는 수평 잡을 때 전면을 봤을 때 바로만 보여지게끔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신제품 촬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지 고객님들이 빠른 이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제품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 실제 드레스룸처럼 꾸며서 촬영해야 더 효과적이라는데요. 각 층에 선반을 올리고 볼트로 고정해주면 선반 조립은 끝.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가 봐요. 설치하는 건 뭐 저희 공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소비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건 문제는 없으신데 네. 처음이시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시는 거 말고는 아. 천천히 하시면 원하시는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세요. 또 다른 선반 기둥을 조립하는데요. 어라? 우리가 알던 기둥과는 약간 다른 형태네요. 기존의 행거 방식대로 기둥에다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옮겼는데 어떤 흔적이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 홈이 너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너트죠. 아무데나 박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 선반 날개를 고정을 해주면 이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기서 가운데 고정을 해주면은 여기가 볼트를 넣게 되면은 어디든지 고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높낮이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군요.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올리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기둥만 가지고 고정을 하면은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박아도 사실은 웬만한 하중은 다 받아요. 네, 근데 저희는 더 하중을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요 개발을 해가지고 음과 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 안에 지금 약간 좀 도출돼 있잖아요. 반대로 음각이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맞물리면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힘을 받는 거예요. 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미세한 부분이지만 선반이 이렇게 하나씩 저마다 틀어질 때가 있어요. 안 예쁘잖아요. 드레스룸은 쫙 일자로 가는 느낌이 예쁘고 재밌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늘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 개발을 하게 됐죠. 불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불만족스러우면 저는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만족하고 자신 있어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제품에 대한 불만도 관심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항상 가구를 관찰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갑부의 값진 결과물들인데요. 이제 거울장과 다른 옵션 가구들도 제각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 중인 것처럼 옷과 물품들을 채우면 촬영 준비 끝. 어떤가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드레스룸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대체로 버리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코너도 가방 진열대로 활용했네요. 서랍장도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데요. 새로운 색상,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갑부의 신제품 드레스룸 세팅 완료.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색감으로 만들어진 드레스룸이 신생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대 반, 설레임 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려도 있고요. 갑부의 설렘이 고객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추위도 잊은 채 눈싸움을 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는 날. 중요한 일정을 무사히 마친 도연 씨가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걸 보니 이곳이 어딘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와우, 동작이 예사롭지 않네요.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이제 와서 땀 흘리고 벽도 운동하면서 다시 정신도 가다듬고 그런 계기를 삼았었죠. 가구회사 대표로 성공한 지금과 달리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도연 씨. 굉장히 힘들었죠.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로 3개월 동안 한 끼만 먹고 버틴 적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이죠. 기도도 했었고요. 어떤 그 금전적인 거에 때문에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가난을 원망하며 방황하던 시절, 도연 씨를 버티게 해준 건 바로 이 운동이었습니다. 온 힘으로 다 때리니 그러지. 가볍게 치라니까. 어디가? 옛날에 열정이 다 사라졌네 그냥. 운동 선배이자 관장인 지홍 씨는 힘든 시절 물심양면으로 도연 씨를 지원해준 사람인데요.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이제는 다 까먹었네. 옛날에 잘하셨어요? 예. 옛날에는 저 친구 시합도 많이 나가고. 근데 그때 그 모습이 다 사라졌네요. 어린 시절과 지금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 시절에는 같은 땀을 흘려도 어떤 세상에 대한 도발, 도전, 반항 그래서 의미 없이 강해지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감사하고 만족을 하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건강, 그런 의미에서 운동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분노로 가득했던 소년을 180도 달라지게 한 비결은 무엇일까? 갑부의 일상을 좀 더 따라가 봤습니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히 공장을 나서는데요. 어디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좀 가서 얘기 드릴게. 지금 그래서 빨리 가셔야 돼요. 네. 말할 여유도 없이 서둘러 출발하는 갑부.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서둘러 가시는 거예요? 실측하러 가는 거고요. 이제 드레스룸 구매하시기 전에 좀 이제 사이즈를 재시는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구성을 좀 잡아드리고 이제 어떤 사이즈나 전반적인 어떤 틀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방문 드려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약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현장 방문 상담을 의뢰한 건데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좀 미음자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우선 저희 사이즈 재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상담에 앞서 드레스룸으로 만들 공간의 치수부터 잽니다. 어디까지 들어왔을 때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네, 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2,200 정도 잡아주시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꽉 채워서 미음자를 하길 원하세요. 네. 채우기 위해서 겹쳐지는 공간에 대한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어떤 채우기를 원하시면은 아일랜드 같은 서랍 네, 방통으로 그냥 채워두는 걸로. 아, 오빠는 원래 붙박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70만 원, 80만 원 하는데 또 이제 코너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두르는 게 더 많이 수납되고 더 싸서 좋은 것 같아요. 고객이 고심 끝에 선택한 만큼 상담도 꼼꼼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하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저희 쪽에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처음에는 붙박이장을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보통 이제 붙박이장 하면 이제 깨끗한 어떤 모양이 연출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 활용도가 다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레스룸을 요즘에 많이 선호들 하시죠.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많다 보니 하루에 현장 2곳은 기본. 이번에는 또 어떤 고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큰 거가 있으셨구나. 예. 이 봉이 너무 보기 싫어요. 네. 저는 그냥 온전히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진짜 옷방으로 꾸미고 싶거든요. 아까 저는 처음에 다 채우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딸만 둘 있는데요. 올해 다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다 각자 보금자리를 찾아서 갔는데 여자 로망이 옷방이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럴걸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어요. 고객의 로망을 이루어주려면 얼른 방치수부터 재야죠. 3010이요? 저는 여기 이쪽에 네. 좀 그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책꽂이로도 쓰고 네네네. 수납으로도 할 수 네, 있게끔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 꼭 책만 놓을 수 네네. 있 물론 이제 책도 놓을 거지만 그러면은 온전하게 옷뿐만 아니라 책과 소품을 놓을 공간도 요청한 주부. 그런데 아까와 달리 쓰던 가구가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다들 이제 무조건 드레스룸이 가시면은 새 집이다, 인테리어 하는 집이다, 빈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 60%, 70% 정도 되는 비중에서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리모델링이나 디자인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죠. 그럼 어느 공간도 다 가능한 건가요? 네,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연출이 다 가능합니다. 보기 싫은 행거와 각종 잡동사니가 있는 창고 겸 옷방. 과연 주부의 드레스룸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창고처럼 사용하던 방이 어떤 드레스룸으로 바뀌었을지. 짜잔! 모던한 드레스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주부의 바람대로 책과 소품을 놓을 공간도 넉넉히 생겼네요. 드레스룸을 본 주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책장 특별히 말했잖아요. 여기 책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구분되어 있어서 행거도 쓰고 올려도 놓고 뭐 수납도 있고 어떤 기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평생 엄마로 살아온 한 여자의 로망이 근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신혼집 드레스룸도 봐야겠죠? 깔끔한 화이트 톤의 드레스룸으로 변신 성공!
부부가 함께 쓸 드레스룸이다 보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미음자 형태로 꾸며졌습니다. 예비 신랑 만족하시나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쪽을 제가 쓰려고 했고 이쪽 부분을 이제 제 아내가 쓰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공간 분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저희가 싸울 일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에 후회는 없으시고요? 아, 네.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후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코너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새하얀 드레스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신혼부부의 로망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 같네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빌라 밀집 지역. 갑부에게 온라인 판매 외에 또 다른 판로가 생겼다는데요. 아니 사장님 여기 또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 지금 신축 빌라인데요. 네, 지금 오늘 단납 현장이라 오늘 일괄적으로 지금 모델 세대만 설치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러 왔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온라인 판로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일단 갑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 거죠? 이건 드레스룸이 아니잖아요. 드레스룸이 아니고요. 이거 팬트리 공간에 지금 선반형으로 해서 창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불필요한 공간을 빼고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자투리 공간에 선반형 가구를 설치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건데요. 식기나 식료품을 저장할 수 있어 주부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랍니다. 공간에 맞춰 변형이 가능한 시스템 가구를 팬트리에 적용한 거죠. 잘 나왔네. 자, 보십시다. 이 안방 형태를 잡아놨어요. 쭉 자서 침대하고 심플하게 구성을 했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파우더룸,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을 해놨고 지금은 트렌디하게 이렇게 드레스룸을 따로 구성을 해서 설계 도면에 부합하게끔 제작을 해요. 전체적으로 디귿자 형태가 되는 거고 아일랜드와 경장, 서랍 이렇게 구성해서 긴 옷과 짧은 옷을 적정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빌라를 처음 설계할 때 드레스룸 가구 시공 계약을 하고 고객이 입주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시공을 하는 형태랍니다. 이전에는 이제 빌라 세대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설계 도면부터 드레스룸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고 저희 업체를 찾아주시죠. 이런 게 많은가 봐요.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작은 방 하나를 통으로 비워서 드레스룸을 만들었다라면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어떤 주거 룸을 적게 하고 이런 사이드에 필요 룸을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요즘 트렌디하게 작동하고 있죠. 한 번에 수십 건의 시공 계약이 체결되니 매출도 만만치 않을 터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진짜 수고 많아. 거의 다 했네. 요거 하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가? 네. 바빠지구나. 설치 기사가 몇 번 뚝딱뚝딱하니 순식간에 행거형 옷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면은 벽에 박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벽에 박는 스타일이 아니고 바닥하고 천정하고 고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못을 받거나 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없고요. 네, 나중에 이사를 가셔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시고 연장도 가능하시고 분리도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튼튼해요. 꽤 많이 걸리는데. 제가 지금 80kg입니다. 매달렸을 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튼튼하네요. 피디님이 더 많이 나가보신다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1.5kg 모자라 100kg. 아, 100kg. 자, 해도 돼요, 진짜? 네. 해도 돼요? 네. 다리 들어. 들어. 오! 오! 저희 지금 120kg까지 올라갔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되네요. 네. 다시, 오!
100kg 가까운 제작진이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행거 조립이 끝나면 옵션 가구를 들여놓을 차례. 크기와 용도에 맞게 가구를 선택하지만 이때 온라인 주문 데이터도 10분 활용한다는데요. 가장 주문이 많은 가구만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갑부만의 노하우랍니다. 신축 빌라 드레스룸도 시공 완료. 공장도 직원들도 잠시 쉬어가는 조용한 주말 아침. 아무도 없는 공장에 난데없이 갑부가 출근을 했습니다. 대체 왜 온 걸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견사로 직행. 개들도 갑부가 반가운지 신이 났습니다. 쉬는 날이시잖아요. 아, 네. 왜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 강아지들 저기 쉬는 날이니까 밥 주러 나왔습니다. 공장에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십니까? 제가 어려서 잠깐 훈련소, 애견 훈련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예. 힘든 시절이다 보니까 제 개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꼭 직접 어느새 벌면은 이제 좋은 개, 제가 좋아하는 견종들이 있어요.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번에 이제 공장 이제 확장 이전하면서 마음 먹고 이제 한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또 이렇게 3마리까지 됐네요. 도연 씨에게 개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존재라는데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강아지들 뛰는 거 봐도 제가 뛰는 거 같고,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막 자유롭게 뛸 때가.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견종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키운다는 게 사실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부담 없이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성공했다는 확신이 생기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회사를 차릴 때만 해도 이런 미래가 오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워낙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억돌이처럼 잘 하는 영업부였지만 수중에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계약직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또 집사람이 그 해에 당당히 또 합격을 해가지고 바로 대출금으로 5천만 원을 제가 요구를 해서 5천만 원을 또 주셔가지고 흔쾌히 그래서 지금 그 자본금 삼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산도 많이 상승하시겠어요? 네, 감사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저도 제 투자했을 때 공장 설립했을 때 자본하고 지금 현재가 약 10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장 2곳과 아파트 그리고 전원주택까지 7년 만에 60억이 넘는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된 도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다는데요. 한참을 가던 갑부. 난데없이 집 근처 마트로 들어갑니다. 혹시 장이라도 보려는 걸까요? 야무지게 쇼핑 카트를 챙겨 곧장 마트 안으로 향하는데요. 갑자기 마트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희 아이들하고 고기 파티 하려고 장 좀 보러 왔습니다. 파티에 고기는 필수.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칠면조를 담고 생고기도 있네. 과메기. 집사람 좋아하는데 이거? 오케이. 아내가 좋아하는 과메기도 빠뜨릴 수 없겠죠. 되게 즐거워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사는 게 어떤 의식주가 기본이라면은
저 되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마음대로 가격 구애받지 않고 먹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살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어떤 행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못 그러셔서 혹시 전에는 가격 보고 샀죠. 가격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트 문 닫을 시간에 와서 떨이 정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 때나 와도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이것저것 사고 남기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요즘 그래도 행복하다 느끼시네요. 삶에 좀 어떤 비참하진 않죠.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어떤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으니까 막 비참하진 않고 아이들도 원하는 거를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된 거고 뭐 저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죠.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 그에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꿈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여유를 만끽하는 것, 도연 씨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취미 생활입니다. 온 가족이 좋아할 음식으로 양손 가득 장을 봐온 갑부. 이때가 가장 설렌다는데요. 안녕. 예준이는? 여기요. 이게 뭐야?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깜짝 놀랐잖아, 아빠. 저희 평생의 배필, 제가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고요. 우리 큰아이 원하준 어린이, 인사드려, 하준아. 둘째 아이 원예준 어린이. 예준이도 인사. 예준이 아빠 너무 놀랐어요. 아이, 노래? 너무 놀래켜준 거. 맨날 놀래주세요, 아빠를. 흥이 난 쌍둥이를 위해 부부는 파티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파티에는 역시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혜민 씨의 특별 메뉴는 정성을 가득 담은 밀푀유 전골입니다. 사장님 아까 물건 샀는데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요? 물건 애들 주려고 생각하고 기뻐할걸요? 이렇게 하면 좋아할걸? 막 이러면서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장 많이 봐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꿈꿨던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초창기에 정말 안 됐을 때 야, 내 꿈이 월페이 200이야. 이러면서 2억이야. 이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늘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러고서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좀 말한 대로 이루어지려고 조금 노력을 하네. 네, 정말 말한 대로 행하면서 그게 돼가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던 도연 씨에게 혜민 씨는 유일한 지원군이자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네가 그분을 안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요. 방송이 아니라 정말 과언이 아니고 저라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저 같은 성격을 받아주고 그냥 무조건 화이팅 응원할 수 있어. 그리고 왜 좋아? 오빠가 매년 1%씩 바뀌고 있어. 어떤 자신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할 수 있어. 오히려 그 어린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 부끄럽지만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내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도연 씨. 이제 아내에게 뭘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께서 좀 선물 같은 거 해주신 게 있어요? 이거 아마 다른 집에 없는 싱크대일 거예요. 남편이 만들어가지고 네, 저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싱크대인데 저를 위한 거긴 한데 남편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평생의 은인인 아내에게 직접 만든 싱크대를 선물한 도연 씨. 싱크대에 맞춰 주방 가구도 전부 직접 만들었답니다. 뭔가 무늬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싱크대를 해줄 생각 하셨어요? 연습했습니다. 왜 연습?
제 앞으로 미래 사업이 이제 붙박이장이나 싱크대도 저희가 넉다운, 그러니까 간편화시켜서 이제 무슨 제작을 계획이 있어서 예, 본의 아니게 선물과 어떤 실험과 동시에 이루어진 그날이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긴 하지만 손잡이 하나, 높이 하나까지 전부 아내를 생각하며 만들었답니다. 정말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네요. 야채는 다 맛있나요? 네. 야채 다 맛있어요? 일할 때 진지한 모습과 달리 아이들에겐 한없이 자상한 아빠인 도연 씨. 열심히 하니까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애들 위해서 또 애쓰는 거 보면은 힘든데도 집에 와서 또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또 노력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고 멋있고 네 존경스럽고 네. 네, 고맙습니다. 아멘. 통 크게 고기 2점 넣고 사랑도 듬뿍 올린 쌈. 과연 누구의 입으로 들어갈까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네요. 감정적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삐딱하게 TV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은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리고 생각을 놓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도전을 했고 이 자리에 왔고 지금은 이런 결실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만 갑부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아요. 요게 지금 조달라 갈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갑부의 회사는 공공기관의 가구를 납품하는 조달청 등록업체인데요. 그만큼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규격하고는 어긋나는 거 없죠? 규격대로 간 거죠? 네. 조달은 규격이 중요하니까 그거만 좀 신경 써주시고. 샘플, 싱크 샘플 잡은 거예요? 네. 조달청 납품까지 하느라 바쁜 와중에 또 뭔가를 만드는 갑부. 이 샘플은 어떤 가구일까요? 뭐예요? 샘이 아니네요. 네, 이거 싱크대입니다. 네? 싱크대 지금 하우징 타입으로 해갖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 꿈이 이제 주문 가구를 하다 보니까 싱크대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드레스룸처럼 접목을 하는 거예요. 쉽게 간소화시키고 어떤 원가 정책을 낮출 수 있다면은 싱크대 또한 대중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익숙하죠? 아내에게 선물한 싱크대를 판매용으로 개발 중이라는데요. 오호라, 진짜 연습했던 게 맞나 보네요. 일단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스타일이 하우징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게 편리하게 잡아야 되니까 일단 샘플 설치해보고 치수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거 나볼게요. 하우징 하신다. 하우징 뭐예요? 하우징은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보링 위치를 잡아가지고 어떤 피스가 볼트가 속을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예요. 가구와 목재를 연결하는 미니 픽스를 하우징에 넣고 돌려주기만 하면 고정이 되는 방식. 핀 위로 같은 홈을 넣어주시면은 조여주시면은 하우징은 끝이 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판을 올리고 조여주고 그러면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어떤 피스 자국이 없고 스티커 자국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자체도 DIY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고객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싱크대라니 그게 가능한 걸까요? 공장 안 비어있는 사무실에 싱크대 샘플을 설치해보기로 했습니다. 싱크대 조립을 위해 공장장과 각 파트별 팀장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상부장을 올려달고 홈에 맞게 볼트도 박습니다. 다들 싱크대 조립은 처음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데요.
장장 4시간을 작업한 끝에 드디어 싱크대 조립 완료. 자, 봅시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다 맞춰서 잘 됐네요. 장비장에서 처리하고 좀 더 이 안에 디테일하게 선반 올렸을 때 붙는 모습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고요. 또 언더레일 좀 볼까요? 처음 만들어본 조립형 싱크대. 갑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조립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제 뭐 충분히 저희가 안 쓰던 하드웨어도 얼마든지 지금 부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1mm, 2mm 차이로 좀 오차 범위 때문에 수동으로 안 되고 그래서 장비를 쓴 거거든요. 그 장비를 썼을 때 이제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는 치수가 정확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가구에서 가능성을 알아본 것처럼 조립형 싱크대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발견했을까요? 어떨 거라 예상하세요?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누구나 손쉽게 싱크대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걸 DIY로 제가 본인이 만드는 싱크대는 세상에 없거든요. 본인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싱크대가 될 수 있다는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즐거워집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도연 씨를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유일한 희망. 어떤 시련에도 절대 놓지 않았던 성공을 향한 강한 집념이었습니다. 이원수의 몽키쇼! 개그계를 평정했던 이원승. 이번엔 피자계를 평정하며 서민갑부가 되어 나타났다. 진짜 먹어야 돼. 이렇게 안 먹어봤으면 맛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 또 다른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 I will be back. 난 돌아와. 그가 이어가는 또 다른 도전. 그리고 웃음 뒤에 가려진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의 의미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